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MK 문상일 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한국에서 직원들을 미국으로 파견 보낼 때 보통 우리가 주재원으로 나간다고 하면 보통 주재원 비자인 L1A 비자나 L1B 비자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조건만 된다면 E2 비자와 L1 비자와 E1 비자 등을 이용해서 파견을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건을 볼 때 파견 나가시는 분 입장에서는 E 비자나 L 비자를 이렇게 조건에 맞게끔 맞춰서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보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 저희가 변호사로서 이제 이인 변호사 입장에서는 보면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를 판단을 해서 제대로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 비자인 E2 비자를 이용해서 직원이 파견 나가는 E2 인플로이 비자와 그 보통 저희가 말하는 주재원 비자라고 하는 L1 비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E2 인플로이 비자와 L1 조건의 차이점입니다. 그 조건은 이 표에 보듯이 회사 구조는 그 E2 인플로이 비자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한국인 또는 한국의 지분을 대부분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국 회사가 미국의 회사를 50%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L1 비자 같은 경우는 미국이 본사여도 상관이 없고요. 미국이 자회사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두 회사의 관계회사 조건만 인정된다면 그 한국의 직원이나 또는 한국 외에 미국 밖 그 예를 들면 유럽이나 뭐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서 자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미국의 지사, 본사 등으로 파견 보낼 때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E2 비자 같은 경우는 그 한국 소유 기업인 경우에는 한국인만 해당이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뭐 프랑스 사람이나 뭐 아프리카 사람이 미국 지사나 본사로 파견 나간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L1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 회사가 미국에 있는 회사가 한국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래서 E2 비자와 L1 비자의 차이점을 구분해서 저희가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회사 구조 차이에 따라서 비자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금 같은 경우는 한국인 또는 한국 회사가 상당량의 투자를 해야 됩니다. 50%의 지분 이상을 인수할 정도의 투자금을 투자하셔야 되고, L비자 같은 경우는 투자 자격 요건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가 운영될 수 있는 정도의 재정 규모이기 때문에 실제로 5만 불, 뭐 10만 불 이 정도만 미국 회사에 투자하고도 회사 운영 상태만 좋다면 얼마든지 L1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회사의 재정은 E2 인플로이 비자 같은 경우는 더 까다롭습니다. 미국 회사가 수익성이 완전히 나는 상태까지를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L1 비자 같은 경우는 심지어 미국 회사가 현재 적자여도 한국에 있는 회사나 뭐 그 외 미국 밖에 있는 지사, 본사 뭐 이런 회사들이 충분히 미국 회사를 서포트할 수 있다면 굳이 미국 회사가 적자여도 직원 급여 지불 및 운영 가능한 상태라면 L1 비자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견 직원의 근무 연수의 조건이 있는데 E2 비자 같은 경우는 최근 3년에 1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러면은 근무를 하지 않고도 바로 갈 수 있냐? 맞습니다. 대신 파견 나가시는 분이 E2 인플로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가고자 하는 미국 회사의 한국 본사나 지사와 연관될 필요는 없지만 충분한 학력과 전공과 경력이 뒷받침이 되셔야 E2 인플로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L1A 같은 경우는 최근 3년에 1년 이상을 관련 회사에 풀타임으로 연속적으로 근무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지만 E2 인플로이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이 없습니다만 대신 파견 나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공과 학력과 경력 등에서 전문가로서 인정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차는 L1 비자는 비교적 복잡하지만 E2 인플로이 비자 같은 경우는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만 마치면 바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I-129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는 과정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L비자랑 비교하면 L비자는 미국 이민국 청원서를 접수해야 되다 보니까 좀 더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신청 비용에 보면 E2 인플로이 비자 같은 경우는 1인당 205불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식구 하시면 곱하기 4 하시면 됩니다. 근데 L1 비자 같은 경우는 그 차원서 비용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대사관에서 L1 비자 신청하는 비용이 따로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거의 한 2,300만원 정도가 나오세요. 그래서 생각보다 비용이 거의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회사가 수익 구조가 굉장히 좋고 미국 회사가 한국인 또는 한국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저희는 이제 가능하면 E2 인플로이 비자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파견 나가시는 분이 최근 3년에 1년 이상을 근무하지 않았다면 L1 비자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E2 인플로이 비자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E2 인플로이 비자 같은 경우는 체류 기간은 2년이지만 보통 비자는 최대 5년까지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E2 인플로이 비자 조건이 된다면 굳이 L1 비자를 가실 필요는 없으세요. 비용도 E2가 더 저렴하고 체류 기간도 훨씬 더 길게 나올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 아니라 이거 비자 발급 기간. 그래서 체류 기간은 2년이지만 비자는 최대 5년까지 발급이 됩니다. 근데 L1 같은 경우는 비자는 물론 5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차원서가 만약에 신규 사업체인 경우에는 1년, 그 다음에 연장을 하시면 2년씩 연장이 되다 보니까 이 총 기간을 채우려다 보면 거의 3번 정도를 연장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가 동시에 또 매번 할 때마다 변호사를 고용한다 그러면 신청비가 꽤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단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한국인이 파견 나가는 경우이고 그 미국 회사가 한국 소유이고 그리고 수익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면 당연히 E2 인플로이 비자로 미국 주재원을 파견 보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모든 비자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법무부 MK는 50년간 충분히 한국과 미국과 국제 업무를 많이 해보시는 대표 변호사님 통해서 많은 경력과 실력을 겸비한 법무법인이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온라인상으로도 많은 지식인이나 네이버 블로그, 카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KCA 우수 전문의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나름 받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 비자 관련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길 원하시면 저희 법무법인 MK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